2개에서 5개 정도를 분리 선별하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0개 이상을 투입할 수도 있고 분당 평균 74개를 분리 선별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초분광 센서들은 너무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가격대가 높았습니다. 한 대당 가격들이 1억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초분광 센서 대비 100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90% 이상의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을 통해서 R&D의 과제를 통해 기업들의 가능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원,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송수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대표님을 모셔볼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생활 속 페트병 분리수거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다. 분리수거의 새로운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입스 박승권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며 쌍둥이의 아빠입니다. 와, 쌍둥이 아빠이자 대표까지. 와, 입스라고 하면은 나뭇잎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에요. 이 입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입스는 Earth Atmosphere Purification System이라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지구 대기 정화 시스템이라는 뜻이고요. 네. 한글로는 잎사귀들이 모여 지구를 정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부터 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이제 생활 방사능, 라돈을 포함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이었지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의 기업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피보팅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고형 폐기물 분리 선별 수거를 하고 있는 재활용 관련 아이템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활용에서 제일 번거로운 게 분리선별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기존에 분리수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들이 몇몇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입스도 이런 분리선별을 가져가는 형식일까요? 저희 RVM도 다른 경쟁사들처럼 마찬가지로 한 개씩 투입을 하는 단일 투입 방식의 RVM을 개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스스로에게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조금 더 현실에 적용 가능하고자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 재질 선별에 좀 더 집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량으로 빠르게 이제 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론은 그래서 한국의 실정에 조금 더 특화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중 투입 방식의 RVM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해주는 기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대량으로 좀 빠르게 선별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기술이 기존 제품들과 좀 수치적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기술 대비 기존에는 분당 2개에서 5개 정도를 분리 선별하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회에 한 번에 50개 이상을 투입할 수도 있고, 또 저희는 분당 평균 74개를 분리 선별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다중 투입 방식의 RVM을 개발을 완료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선별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모듈은 바로 광학 센서 기술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초분광 센서들은 너무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가격대가 높았습니다. 한 대당 가격들이 1억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초분광 센서 대비 100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90% 이상의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광학 센서 기술을 원천적으로 개발을 하였고, 이러한 순수 적정 기술을 통한 국내 순수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국내 여러 분야에 기존에 적용되지 못했던 여러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순환 자원화 사업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과 엄청난 성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여름에 좀 성공적으로 실전에 투입됐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실증화를 해서 성공한 곳이 바로 프로 야구장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페트병이 발생을 하였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단일 투입 방식의 RVM 장치에서는 해결하지를 못하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줄을 길게 늘어서지 않고 지나가면서 한 개씩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쓰레기통, 휴지통과 같이 이용 편의성이나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이용할 수 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관중들 같은 경우도 저희 시스템을 이용을 했을 때는 별다른 불편함이라든지 기다림이 없이 제품을 이용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간편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입스의 기술력이 더 많은 곳에 활용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있을까요? 국내 재활용 쓰레기 발생이 가장 많은 곳은 주거 공간입니다. 네. 이러한 주거 공간에서 70%
10% 이상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 공간을 국내의 한국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서 몰려 살고 있는 곳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또 편의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편의성과 효율성을 갖춘 이런 기술과 운영 서비스가 적용되어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술들은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또는 선의에 의해서만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은 부작용을 낳게끔 되어 있고요. 제도적인 시스템의 적용이 매우 불가능한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디지털 소외계층도 쉽게 접근성이 높게끔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이용 편의성이 있어야지만 제도적으로 빠르게 안착이 되면서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라는 주거 공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이제 시스템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편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스는 지금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장치인 모이지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의 다음 계획은 페트, PP, PS, PE 등 플라스틱, 비닐, 재질을 종류별로 선별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연간 3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이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컵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재질별로 모이면 자원이지만 섞이면 쓰레기가 됩니다. 투명 컵도 재질별로 선별하는 기술이 현재 MVP 단계의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시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단계로 개발 중입니다. 플라스틱류, 유리병, 캔을 혼합하여 한 번에 투입하여도 종류별로 선별하여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주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기술이 빠른 시간 안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분리수거장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현재 개발된 광학 센서를 무기로 국제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에 국내 시장의 성공을 발판으로 세계 재활용 쓰레기 시장에서의 당당한 경쟁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기술이 적용된 모이지라는 입스의 대표 기계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 모이지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그리고 여러 비닐, 플라스틱 등이 많이 사용되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 광학 센서를 이용한 기술력으로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곳에서 운영이 된다면 너무너무 분리수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R&D 규모화 사업을 통해서 이 모이지가 더 발전된 계기가 되셨을까요? 저희 입스의 모이지는 기존에 있었던 페트병 무인 수거기와는 달리 재질별로 이러한 필름류들이나 플라스틱류들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페트병 이외에 비닐 포장지류에 대한 선별 수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라면 봉투 무인 선별 수거기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했고, 또 요번에 R&D 규모화 사업을 통해서 MVP 모델까지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1년간 소비되는 라면의 양이 약 40억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필름류 같은 비닐 포장지류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했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개발된 사례가 적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학 센서 기술을 통해서 최초로 R&D를 통한 개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된 이러한 제품들이 작은 스타트업 하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순환자원화 사업의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를 겪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만간 관심으로 돌아오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순환경제의 새로운 장르가 탄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스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모이지라는 이 기술력에 무엇보다도 다양한 산업에서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입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처럼요, 이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듯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입스를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위한 기술은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개발자들이 정한 위치에 이용자가 직접 일일이 순서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용을 하고 보상을 받는다면 결국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이용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드리고 도입기관의 경제성이 보장한다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적합한 기술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입스는 이러한 눈높이에서 출발합니다.